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 윤석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재판이 두 건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었고요. 또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뭔지 잘 아실 거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공수처 붙잡혀 가지 않으려고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여튼 좀 시위 비슷하게 군사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죠. 자, 이와 관련된 혐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일주일에 2번 재판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윤석열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죠. 북한에 무인기 같은 걸 보내가지고 사실상 전쟁을 유도한 행위, 이게 이제 일반 이적 사건으로 구분이 됐죠. 그래서 일반 이적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공판 준비 기일만 12월 초에 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번에는 해병 순직 사건, 이른바 우리가 최상병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이 사건도 이번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주죠. 이틀 전에 기소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앞으로 주 4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2월 중순이 되면 윤석열 바쁠 것 같아요. 당장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야 일단 마무리가 돼 갑니다만 적어도 1월까지는 일주일에 4번씩 재판받는 게 현실화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1심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2심, 3심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앞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앞으로 주 4일 재판받는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수구 적폐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4일 법정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가지고 걔들은 사법 리스크 운운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고스란히 윤석열에게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부메랑이라고 하죠. 또는 자업자득이라고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사건, 우리가 보통 최해병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최해병 특검이 생각보다 수사력을 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 군 검찰 몇 명이 계속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그런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윤석열이 기소는 됐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이 수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의 경로, 이른바 윤석열 경로 이후에 갑자기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을 비롯해 총 12명이 기소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데 이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내란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씩 둘씩 이 무언가가 조여오자 자신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사법적인 어떤 이 압박이 조여져 오니까 그 해결책으로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요. 지난주 발표된 이 기사, 특별특검사의 수사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중대 권력형 범죄다.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있는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끔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 최해병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이 경로한 이후에 수사 관련 서류가 갑자기 아주 일사천리로 회수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 이후에 새로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윤석열이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결과를 아예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지정해 둔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과 동시에 사법을 방해한 그런 혐의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가담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가담자들이 제대로 기소가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이 같은 범법 행위를 앞장서서 집행한 사람이고, 또 국방부 검찰단 역시 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임에도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을 피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거죠. 지금 구속된 사람은 그 임성근 사단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임성근 사단장 분명히 잘못한 거죠. 잘못했죠.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결과에서 빼준 거는 윤석열 말고 거기에 가담한 숱한 군 검찰이나 국방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개입했던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들이 다 구속을 피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구속을 피했다고요.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죠. 주진우 의원이 상당한 부분에서 개입을 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글쎄요, 이거 수사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대충 받고 나온 그런 인상이 많습니다. 이 해병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됐던 사안들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성근을 포함해서 이 최병 사건의 이 가담자 대부분이 경찰로 이첩이 되죠. 이 이첩을 결정한 사람은 박정훈 대령입니다. 근데 이 이첩 결정이 나오자마자 윤석열은 경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 계획되어 있던 언론 브리핑이 취소가 되었고요.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첩된 소리가 회수되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수사 외압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적인 보복, 군 검찰단의 사적인 보복이 진행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검찰단이나 국방부 법무관실의 상당한 유력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들이 다 줄줄이 기소가 되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중에서 구속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임성근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잘못한 사람인 건 맞는데, 임성근은 자기의 이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한 사람인 거고요. 근데 이것을 수사 결과를 바꾼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 차관, 군 검찰단, 이들이 실제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 단죄가 안 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소는 됐지만 구속이 안 됐습니다. 검사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 결과를 막 뒤집었다.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온 수사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이래도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속을 피했다? 자,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경로 전화가 몇 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죠.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이 이렇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 최혜병 특검의 결정적인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입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은 바로 이 임성근 사단장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입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겨우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그 난리를 쳤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임성근 사단장을 살려야 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른바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 멤버들이 대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라고 하는 이종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김건희 개입 의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건희가 개입한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제가 늘 이 사건만 보면은 이거 군대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군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군에서 인사발령이라는 게 있죠. 뭐 군단이나 사단 내에서도 인사발령이 일어납니다. 근데 인사발령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사가 어떻게 되나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 관사에서는 이미 다 인사 결과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인들은 다 알고 있어. 그 부인들이 거꾸로 전화를 해요. 인사 이번에 이렇게 된다는데 맞아? 하고 남편들한테 물어요. 남편들은 그걸 거꾸로 듣고 야 맞냐? 확인하러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다 결정된 인사였는데 막판에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사단장이 경로를 했다는 둥, 사단장이 전화가 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팍 퍼져요.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모들이 뭔가 장난질을 쳤구만,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최혜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징계 대상자, 사법처리 대상자에 포함됐다가 빠지는 과정이 딱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야. 군대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외압의 과정. 소위 말하는 이 부인들이 끼어 들어가 가지고, 장교 부인들, 장군 부인이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인사 결과나 처분 결과를 뒤집는 사례, 이게 참 적지 않게 일어나 왔는데, 그때 벌어지는 현상과 이 최혜병 사건에서 임성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매우 유사한 거예요. 따라서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의혹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의혹이 남는 것은 바로 이 군 검찰들입니다. 군 검찰들이 사실 이 최혜병 사건을 뒤집는 거라든지, 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른바 그 사적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다 원래대로 사실 뭐 따지고 보자면 군 검사들이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 검사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번에 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 검찰단이 이번 특검 수사에 개입을 해서 수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아무튼 해결되어야 할 의혹,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일단 듭니다. 하나가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했다. 아니 윤석열이가 임성근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임성근을 구제해 주라고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은 김건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다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아니, 전혀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아니, 아예 그쪽으로 수사조차 안 했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군 검사들의 작태가 의심스럽죠. 이들이 뭔가 작당질을 했고 장난질을 쳤다라는 게 이게 뭐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과정에 법원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기각돼 버리죠. 사실상 이 군과 관련돼서 이 최혜병 특검이 수사하려는 거를 법원이 가로막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죠.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이 이 최혜병 특검의 수사 동력을 크게 떨어뜨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군 검찰에서 파견되었다는 사람들이
장난질을 쳤다. 법정에서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장난질을 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예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최혜병 특검을 특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뭐 했나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지요. 참.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들에 대한 수사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고 수사팀을 잘못 만들었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죠. 아무튼 이렇게 엉성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앞으로 주 4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건 지귀현 재판장이 관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가 공수처 체포영장에 저항하기 위해서 경호처 경호원들을 동원한 사건, 그래서 뭐 총을 보여주라고 그랬다는 둥, 뭐 총을 쏴버리라고 했다는 둥,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죠. 이 재판은 백대현 판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지금 속도가 좀 붙었어요. 하지만 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기현이 적당히 부하내동하면서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더해지죠. 이른바 일반 이적죄, 우리가 보통 외환죄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이적죄라고 하니까 외환죄라며?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외환죄의 한 일종이 바로 일반 이적죄입니다. 일반 이적죄가 외환죄의 일종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정엽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최혜병 사건이 기소가 됐죠. 아직까지 판사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총 4건의 재판이 앞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이적죄 사건은 12월 1일부터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혜병 사건 역시도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싶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재판은 주 4회가 됩니다. 지기현이가 지금 같은 속도라면 글쎄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재판이 안 끝날 겁니다.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2월은 넘기지 않을 거예요. 왜? 2월 달에 지기현의 인사 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결론을 내리고 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 1월 중순쯤이면은 윤석열은 주 4회 법정에 나와야 될 겁니다. 윤석열이 뭐 얼마 전까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법정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법정에 앞으로 매일같이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저는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에 향해서 주 4회 법정을 가야 된다는 둥, 주 5회 가야 된다는 둥,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자들이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법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법 리스크의 정수는 윤석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죄 내용도 보세요. 무려 내란죄입니다. 외환죄도 있습니다. 내우 외환이에요. 자, 이거는 글쎄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흔히 부르는 사법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리스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 진영을 조롱하던 그 수구 적폐들의 입이 더 이상 함부로 나불거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걸 보고 부메랑이라고 그러고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인과응보란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은 앞으로 이 현상을 뭐라고 어떻게 보도할지 잠옷 궁금합니다.
정말 이들도 주사회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됐다는 둥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을 조롱을 할까요? 아니면 윤석열 불쌍하다는 식의 기사를 쓸까요? 태도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